자, 오늘은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말 굵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시는 여러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고 앞에 있는 네 모양이 항상 회사에서 앉아있을 때마다 날마다 하늘천 따지를 하는 바로 그 주제. 혹시 슈카 찬양? 자네는 그 사무실에 두고 온 게 있어요. 양심이라고. 예. 오늘의 얘기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코인 얘기를 드릴 건 아니고요. 코인의 껍데기를 잘 이용할 건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이거 찍는 시간 장중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사장은 단 한 개가 없기 때문에 60% 오르시는 동안 뭐 하셨어요? 관리 좀 하시지. 저한테 저러더라고요. 아니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랐어요. 1억 갈 줄 모르셨어요? 자산 관리 안 하세요? 야 예금 4% 좀 너무 좋아. 나 들었어 그랬더니 그거 어제 올랐는데요. 병을 또 저 댓글에서 이런 것도 봤어요. 형은 왜 이렇게 코인에 비판적이냐? 비관론자냐? 저는 참고로 코인에 비판적이거나 비관론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겁니다. 야, 모르겠다니까. 누군 알아서 사요? 물론 저는 코인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 코인 리서치하는 분들 레포트도 열심히 보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내가 공부한 것과 코인의 실제 모습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그 제도권에서 올드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회의론자죠.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분인데 저는 뭐 워런 버핏이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죠. 사람인데 이거 80살 넘은 할아버지가 요즘 트렌드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놓고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뒤돌면은 손녀 이름으로 한 1조 사 있을 수 있어요? 세력 아니에요, 세력? 이 버핏 할아버지는 2022년 버크셔사의 연례 주총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지금 25달러에 준다 그래도 안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꽃모 할배. 참고로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 1억. 2배가 올랐는데 이런 할아버지는 그걸 안 사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나? 세상이 바뀌었어요. 후에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피눈물 흘리실 텐데. 1억 간다 했지. 그 앞에도 사실은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미국에 있는 모든 농지의 1%를 250억 달러, 하나 30조 원에 나한테 판다 그러면 나는 이따 오후에 바로 숲에 써줄게. 30조 콜! 하지만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준다 그러면 안 산다. 나는 그걸로 요 앞에 나가서 햄버거를 먹을 것이다. 아 진짜 고집 너무 세.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워런 버핏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뭘로 유명합니까? 가치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가치 투자라는 게 뭐예요?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이용하는 게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가치 투자라는 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 싸단 거죠? 게다가 잃을 확률도 별로 없어. 잃을 확률도 별로 없는데 오를 확률은 높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큰 돈을 들여서 사도 조금 흔들려도 어쨌건 가격 가치를 따라오니까 건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주 올드한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이런 거를 널리 설파한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은 자기가 보기에 내재 가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뭔가요?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로 화폐처럼 쓸 수 있잖아요. 공용 통화가 될 수도 있지.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먼 미래에 비트코인이 어떤 글로벌 간의 공용 화폐 같은 역할이나 최소한 지급준비금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실화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지금 가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진 않다고요. 버핏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거나 극도로 낮은데 가격이 높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상품인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어떤 신념을 획기적으로 뒤집기 전에는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 저 표정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금으로 합의하고자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이 오르는 많은 이유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제화폐로서의 기능, 어떤 역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아까 전에 미국 전체 농지의 1%를 250억 달러에 사겠다. 그건 왜냐면 농지는 가치 평가가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 농지에서 나오는 생산량, 뭐 수확물, 어떻게 활용도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산이 안 돼요. 가치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전체를 1달러에 줘도 안 살 수 있는 겁니다. 코인으로
투자로 인해서 부가 재분배될 수도 있고 돈이 돌고 돌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꼭 전통적인 화폐가 아니라고 해서 본인은 그거 가치 없어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너무 그렇게 원대한 비전과 원대한 그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은 저길 가리키면서 우리는 여기서 투자를 하죠.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그걸 믿고 가는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일 4% 오르냐 10% 오르냐 형 2배 올랐어요. 반토막 됐네. 이거에 1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찰리 먼거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분이 버핏한테 해줘갖고 버핏이 평생 간직했다는 말인데, 적당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더 좋다. 좋은 기업들은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잘 안 낮아요. 좀 오히려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성장성이 낮은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작을 때는 이런 갭을 먹는 투자가 가능했는데 돈이 점점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이 좀 높더라도 가치가 좋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치 투자하고 말장난이다. 야, 그 가치를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그걸 하지. 나도 그 말은 하겠네. 야, 그게 계산이 돼?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게. 그래서 투자가 어렵고,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엔비디아 지금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높긴 한데 가치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가치 투자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비트코인에 내재 가치가 없고 가격만 높네? 그럼 돈을 못 버는 거냐? 가격이 안 오르는 거냐?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는 가격과 가치가 상관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오늘의 주제는 돈을 잃지 않으려면 가격과 가치가 너무 괴리된 거로 가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옛날에 뭡니까? 그 자동차에 붙여왔던 허니버터칩. 근데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얘기가 아니라 그걸 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가치가 이런데 가격이 높다? 오, 그러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면 꼭 그 얘기를 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기를 안 당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기를 당하고 크게 잃으면 모든 게 물거품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격과 가치를 따지는 걸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돈을 못 버냐? 아니죠.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대한 버핏의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달러 이 미친놈들이 계속 찍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똑같은데 얘들은 돈을 계속 찍으면 내 돈이 희석되는 거잖아. 화폐 가치 희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해외 간의 뭐 가치 저장 수단이나 이런 걸로 비트코인 쓸 수 있다. 내재 가치가 여기 있다. 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가 없다고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가치의 변동은 없지만 가격은 오를 수 있죠. 옛날에 또 띠부띠부실 포켓몬빵 갑자기 바람이 불면 실만 꺼내고 빵을 버려요. 50개 100개씩 사고. 이게 가치와 가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괴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뚫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2023년에 워런 버핏이 CNBC 인터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용 토큰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재 가치가 전혀 없지만 사람들이 도박용 룰렛을 돌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병에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다시 주워서 병에 넣을 수는 없다. 이 말인즉슨 위험관리가 안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비트코인이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지만 이미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비트코인의 신봉자이자 전 세계 비트코인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의 CEO죠.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마이클 이 세일러 개인도 비트코인을 조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지른 사람과 그 집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얼마 갈 것 같습니까? 딱 한마디 했습니다. 100만 달러. 지금 1억 원인데 한 10억 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0배.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했죠. 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근데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비트코인 좋아한다니까. 그럼 넣어야겠네.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0달러인지 100만 달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치 판단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100만 달러 10억 갈 수 있지. 근데 0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0달러로 가는 어떤 사건이 펼쳐진다. 예를 들면 나카모토가 갑자기 무덤에서 벌떡이라 하더니 내 지갑에 비트코인 100조 있다 얘들아. 오늘부터 판다. 아니면 갑자기 벌떡이라 하더니 백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발행해보죠. 잘 나가고 있는데 한 1000만 개만 더 찍어보겠습니다. 얘들아 형 살아났다.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손을 딱 잡더니 금지시켜버립시다. 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0일지 100만 달러일지 모르겠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다른 건 안 그런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재 가치가 있는 거는 이런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선 바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전체 농지아가 1%,
바닥이 있더라. 0은 아니다. 0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는 건 나는 괜찮다. 더 좋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심지어 마이클 세일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봉자가.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그런 거창한 것보다 내일 오르냐 안 오르냐. 근데 그나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유명한 암호화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제도권 안에 들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런 버핏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이건 쥐약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회의론자입니다. 결국 0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이 열풍이 꺼지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만 이거는 그나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고 비트코인과 글로벌로 통하는 뭐 몇 통화, 10개, 뭐 100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통화를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만 코인이 이미 몇 년 전에 10,000개가 넘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신뢰가 있거나 어떤 확실한 뭐가 있는 코인이 몇 개가 될까. 별별 코인이 다 있었어요. 야, 코리아 도지 코인은 뭐야? 도망갔습니다, 그럼. 지금 도망갔어요. 대단히 건전하게 암호화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이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도권이라는 채로 쳐준 거예요. 저희 같은 좋아요 중소기업들 치고 수익 모델 택도 아닌데 치고 사기꾼 같은 놈들 쳐서 그나마 상장이란 절차를 걸치잖아요. 뭔가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최소한 공시라도 때리고 대주주는 확실한지 실제로 그 돈이 은행에 자본금으로 들어가 있는지 수익 모델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실사를 해요. 그렇게 채를 쳐도 개쓰레기 같은 종목들이 생겨요. 그래도 열받게. 코인은 그게 없어요. 만약에 정말 하려면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99.9%는 죄송한 표현인데 사기입니다. 99.9라고 그러면 나머지 다 사기는 아니죠. 0.1%도 100개가 넘어요. 10,000개, 10만 개 이렇다니까. 저도 코인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50만 원만 주면 20분이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기와 그렇지 않은 선량한 분들을 구분해낼 수 있냐. 누가 이 코인의 주체인지도 이상하게 베일에 있어. 야, 그게 왜 베일에 있어야 돼? 뭐 하냐고 물어보면 영업비밀이라 그러고. 제가 코인 시장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맞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와 가격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걸 꼭 코인으로 해야 되나라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암호화폐라는 거는 뭐 탈중앙화,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안정성, 공개성 뭐 이런 걸 탈중앙하면 뭡니까? 우리나라 뭐 국가기관이나 중앙은행들이 건들지 못하는. 근데 탈중앙화를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중앙이 돼 있으면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누군가 중앙이 있어서 나카모토가 무덤에서 일어났으면 이렇게 못했을 걸. 그 친구가 뭐 백서 정하고 발행량 정하고 나 그거 좀 팔아볼까?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크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암호화폐가 꿈꾸던 그 모습 그대로 비트코인은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획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에 그걸 꼭 코인으로 해야 되냐라는 생각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뭐 암호화폐 말고 제도권에 있는 상품으로도 원하시는 거 됩니다. 상품권으로 해도 되고요. 심지어 게임머니로 해도 되고요. 주식 형태로 만드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암호화폐로 할 때 왠지 가격의 변동성, 가격의 상승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리고 발행량을 자기들이 정하고 백서를 자기들이 정하고 판매 한 해 만해를 자기들이 정하고 물론 약속을 하죠. 한 달에 몇 개 이상 안 팔겠다. 근데 비트코인은 공시에 효과가 있다든지 법적 구속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제도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밭에 나는 배추 한 달에 한 200포기 이상은 안 팔게요. 근데 풍년이 났어. 미안해 이번에 400포기 팔게. 아니 근데 뭐 농부를 비난할 수는 없잖아. 아이 좀 수확량이 늘었구만. 형이 돈이 좀 급해. 트랙터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이번에 결혼을 하네.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말을 뒤집고 좀 더 팔거나 좀 덜 팔거나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보호가 안 되고. 근데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변동성 높은 거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말하는 뭐 탈중앙화, 원대한 비전, 뭐 미래의 먼 꿈 그게 아니라 10배 안 가냐 이거? 야 지금 2원인데 20원 안 가냐 20원? 2원에서 20원 가면 200원 안 갈까? 그랬다가 20원에서 40원 갈 때 참지 못하고 에이씨 하고 사면 다시 2원 가죠? 마이너스 99.7%?
그 쏘는 타이밍 그걸 못 잃어. 저딴 소리를 하단 말이에요. 쏘는 타이밍을 뭐 맞춰야 된다는 둥. 암호화폐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노리는 검은 손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건전하게 하는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제가 암호화폐를 추천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광고만 할 수 있으면 노다진데 거기. 노다지야! 막 들어와! 근데 검은 손이 너무 많아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훌륭하게 하는 분들은 오히려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멀쩡한 배추 팔고 있는데 옆에 썩은 배추 파는 놈들이 자꾸 껴서 나까지 도매걸 욕을 먹어. 그럼 거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 중앙은행들이 돈 찍는 거 보면 비트코인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지들 마음대로 찍어. 부채 좀 주지란 말이야, 부채 좀. 그걸 이런 소리 하죠. 그걸 꼭 갚아야 됩니까? 아니, 갚아야지! 미국도 부채가 몇 경인데 그걸 꼭 갚아야 됩니까?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뭐 더 똑똑했구만. 야, 비트코인 100억 가고왔다, 100억 가고왔어. 진짜 그런 생각해요. 저런 식으로 가면 위기 한 번 더 오면 돈 더 찍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탈중앙화의 비전은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권위주의적 나라에서 거기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잖아요. 지도자가 얘기하면 다 뺏길 수 있어요. 내 재산을 보존하고 싶겠죠. 근데 자기네 나라 뭘로 보존하면 힘들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탈중앙화에 무슨 자산이 필요하겠죠. 비트코인 같은 거 나를 건들지 못하고 내 암호를 모르면 못 뺏고 탈중앙화 돼 있잖아. 쟤들이 못 건드려. 비트코인은 1억 개, 2억 개 못 만들어. 뭐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가 탈중앙화, 가치저장 수단, 저 멋진 미래의 비전, 가치와 가격의 비교가 아니라 혹시라도 룰렛을, 머신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1위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보다 거래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산 가격이 상승한 지가 너무 오래 안 됐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또 이미 질러갖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도 많고 높은 수익률이 지금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또 마음에 안 들죠. 주식하라 그러면 저 자식이 지도 벌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 수익률이 크면 회복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게 게임이 아니잖아요. 원모 코인을 할 수가 없어요. 100원 더 넣고 다음 수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큰 손실이 나면 극복하는데 3년, 4년, 5년 걸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이 지금 직장에서 20년이 평균 안 됩니다. 5년 뒤로 간다는 거는 엄청난 소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사기로 모는 애들은 사형은 좀 뭐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고 남의 그 수십 년의 노력을 없애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눈, 하지만 룰렛을 돌릴 때 너무 많은 내 재산의 큰 부분을 넣었다가 큰 손실을 보지 않기를 기원 드립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는 우울해졌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희망이 저희 같은 없어요? 서민 개미들은 어떻게 살라? 저희는 그냥 룰렛 돌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룰렛이 없으면 이곳을 탈출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자, 끝! 다시 한번 급분. 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 인간이 되면은 바로 희망이 생길 수 있어요. 돈 많은 인간이 되죠. 예. 뭔 돈 많은 인간이.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돈 벌다 사람 잡았다, 사람 잡았어, 이거.